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돼. 자, 지금 외워야 돼. 근저, 가, 앞, 전담경. 자, 3번만 해봅시다. 시작. 근저, 가, 앞, 전담경. 자, 외워야 돼. 다시 한 번. 근저, 가, 앞, 전담경. 한 번 더. 근저, 가, 앞, 전담경. 자, 누가 말해볼까? 근저가 전담. 오! 아, 그럴까? 제가 여러분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서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서 여러분들이 날짜 순으로 줬고 이 중에서 뭐 한 거? 가장 빠른 거. 그게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 저당권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자, 가짜라는 거는 임시로. 압류를 하기 전에 임시로. 자, 은행에서 자, 2020년 6월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갚고 있어. 근데 2025년 지금 4월인데 자,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낸 지 몇 개월이 됐어? 3개월. 은행에서는 3개월 되면 바로 가압류 들어가거든요. 안 낸 지 지금 계속 채권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해가지고 상실해서 최고 통지까지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안 한다. 그러면 바로 뭘 해요? 3개월 딱 지나면 뭘 해? 가압류를 먼저 해. 가압류. 왜? 뭐 할까봐. 이 사람이 이거를 팔아버릴까봐.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게 이 집이 만약에 5억인데 만약에 대출이 3억이야. 근데 이 사람 얼마에 팔아? 그냥 빨리 파니까 그냥 4억 5천에 팔아버려. 그리고 돈 갚고 어떻게 가버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돈을 안 갚고. 물론 이런 바보는 없겠지만. 이 사는 사람이 이걸 대출금 갚는 걸 다 보고 하겠지. 근데 어쨌든 간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3개월 동안 연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먼저 본압류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가압류를 먼저 하는 거야. 근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가압류는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우리가 바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세금이 계속 연체 중이고 체납 중이야. 그러면 뭐해? 바로 먼저 가압류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거나 해서 그 다음에 본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먼저 하고 이 앞에 가압류 가처분이 붙이면 몇 년 안에? 그럼 계속 가압류로 놔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 본압류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3년이 지난 게 있다. 그거는 자동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말소를 시켜줘요. 왜냐면은 너가 그동안에 행사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다 바로 본압류로 넘어가죠. 그래서 압류를 해가지고 이제 집행 권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제 등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이제 할 건데, 전세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나 어느 주택에서 들어가서 전세 산다고 하잖아요. 그건 전세권이 아니야. 나는 임차인이야.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를 헷갈리면 안 돼. 전세 살아요. 그러면 나는 전세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전세권은 별도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도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얼마를 나중에 그냥 담보 가등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이미 이 아파트가 5억인데 이미 내가 대출을 3억 받았어. 근데 나는 지금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빌려. 이제 은행은 못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빌려. 개인한테 빌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1년 뒤에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너한테 이 집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담보 가등기야. 이 집을 담보로 너한테 가등기를 미리 걸어줄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담보 가등기 걸자 해야 돼요. 담보 가등기 걸자.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억에 이 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채권 갚아야 돼요. 앞에 있는 채권 갚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누구한테? 나한테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담보 가등기야.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를 언제 개시하겠다라는 결정 등기. 이거 이제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는데 이 근저, 가압, 전담경 이게 제일 먼저 어떤 게 날짜 순으로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게 그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1단계로 넘어가면 자, 말소 기준 권리 찾기. 근데 매각 물권 명세서 있잖아요. 자, 옥션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에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 이게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경매 계장님이. 여러분들 찾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법원에서 표시를 해줘.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럼 아까 뭐가 돼야 돼?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선 순위는 날짜, 근저, 가압, 전담경 중에 하나를 이미 이렇게 다 착실하게 적어 놓으신 거야.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뭐하고? 임차인의 권리하고. 그래서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2017년 3월 30일이죠. 그럼 이것보다 위에 있는 거는 뭐하고? 인수하고. 이것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멸주의. 그러면은 국 1호씨가 언제 들어왔는지 봐봐요. 국 1호씨가 언제 들어왔어? 그렇지. 뒤에 들어왔으면 뭐예요? 소멸, 후순위, 소멸. 너무 쉽죠? 너무 쉬워. 자,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뭐고, 현황조사는 뭐고, 권리신고는 뭘까? 국일호씨 한 명한테 왜 세 개가 적혀져 있을까? 자, 현황조사는 뭐냐? 조사관이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감정평가하죠.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바로 조사관을 보내요. 조사관을 보내서 조사관이 갔어. 똑똑똑 했는데 조사관이 대낮에 갔죠. 집에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은 집에 사람이 없음. 똑똑똑 했으나 부재 중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 동사무소로 가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을 받아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을 받고 또 하나 초본하고 등본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집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황조사원은 초본하고 등본까지 받을 수가 있어. 그게 법원에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이 집행계 계장님이 여기다 적는 거야. 현황조사를 하러 갔더니 주거 임차인이 이 집에 있더라. 그리고 2020년 4월 17일에 전입신고 일자가 있더라. 이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황조사관이 앞에다가 뭘 꽂아놓고 오냐? 편지를 꽂아놓고 와. 하얀색 봉투에다가 편지를 꽂아놔서 거기에다가 권리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에 와서 그거를 보고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그걸 보고 보무사 찾아가서 아, 언제까지 뭐 하면 됩니다. 그게 권리신고야. 그래서 권리신고를 했는데 이 주인, 이건 이제 임차인이 직접 한 거예요. 임차인이 직접 권리신고를 하면서 뭘 내야 돼? 계약서를 내야 돼.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면은 거기에 보증금, 그 다음에 전입일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뭐가 찍혀져 있어? 확정일자가 찍혀져 있어. 그럼 그거를 보고 이 권리신고 직접 임차인이 낸 그 서류를 그 서류가 권리신고야. 임차인이 내 권리를 신고했다라는 거. 그거를 보고 나서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도 다 했고. 이게 권리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020년 4월 16일까지 살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받았어. 왜? 경매됐으니까 당연히 돈을 안 주겠지. 이 날짜까지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총 몇 년 살았어? 4년 살았잖아. 4년 살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돈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해? 경매 들어가서 못 줘요. 알아서 받아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사를 계속 살아도 되는데 대부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주거 임차인이라고 되는 거는 이게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을 뭐 했다? 등기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등기에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임차권 등기야. 그러면 총 이 사람은 몇 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몇 개야? 권리가 몇 개야? 2개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또 임차권 등기자로서의 권리. 총 권리가 몇 개야? 2개예요. 2개. 이 사람은 권리가 2개가 있는 거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임차권 등기자로서의 권리. 선생님, 임차권 등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올라가는 건가요? 뭔 소리예요? 임차권 등기는 내가 날짜가 지났어. 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날짜가 지났죠. 그럼 나는 이때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나는 이미 이사를 갈 집이 정해져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서 돈을 못 받았죠. 그래도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저 집, 비 집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가면서 내가 이 집 전입을 빼는 순간 나는 뭐가 돼? 후순위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대항력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사를 가잖아. 그러니까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임차권 등기는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날부터 임차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거야, 이 집에.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집을 나갔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살고 있어도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사람은 똑똑똑 했는데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뭐 한 거야? 나간 거야.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 관리실. 관리실 가서 물어보면 돼요.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푸는데 드는 돈은 누가 내야 돼? 원래는 주인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이 받아서 전 주인한테 받을 거니까 네가 주세요 하면은 네 하고 주시겠어요? 매니님한테 물어볼게 하고 하세요.